선거와 정치 분야의 다양한 이슈를 깊이 있게 다루는 이슈앤포커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최선웅입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선거가 언제 처음 이루어졌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1948년 5월 10일입니다. 때문에 2012년부터는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지정해 기념해 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민주선거제도가 등장한 지도 어느덧 70년이 넘었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 역사 70년의 자료를 한자리에 모은 전시체험관을 지난 5월 23일 개관했습니다. 전시홍보체험관은 민주선거 70주년을 기념하고 제7회 지방선거가 성공리에 치러지길 기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선거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전시관을 통해서 선거에 담긴 희망의 메시지들을 살펴보고 국민들이 관심과 참여로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선거의 모습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하나, 둘, 셋!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개관식에 참석한 손님들은 대한민국 선거의 역사가 담긴 자료들을 둘러보며 민주선거 70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번에 개관한 전시체험관은 국민들이 선거를 좀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테마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가 바로 그 전시체험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둘러보실까요? (50총선거는) 제1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였습니다. 독립정보 수립을 위해 헌법을 제정할 국회의원 198명이 바로 이 선거를 통해 선출되었는데요. 대한민국 최초의 선거,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이 바로 그 1948년 50총선거 당시 제작된 자료들입니다. 자료 하나로 그때의 분위기나 생활상까지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소중한 선거 사료인데요. 이곳 전시체험관에는 이렇게 각 선거 당시 사용되었던 실제 포스터부터 영상까지 대한민국 선거 역사 70년을 아우르는 역사 자료가 총망라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많은 자료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일,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주요 선거 기록물에 대한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곳이 바로 선거기록 보존소입니다. 기록 보존소에선 기록물에 대한 평가, 폐기, 재분류 등을 통해 자료를 좀 더 체계적, 전문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있는데요. 선관위 직원들의 업무 중 필요한 정보 자료를 제공하는 건 역시 기록 보존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기적으로 선거사와 정당사를 편찬하고 선거 정당 사료를 수집, 관리하는 업무 또한 선거기록보존소의 주요 업무입니다. 선거의 70년 역사를 생생하게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했고요. 특히 후보자 선전물, 선거용품 등을 시대 상황에 맞게 전시함으로써 당시 선거 환경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더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이 전시회를 통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대한민국 최초의 선거인 50총선거 투표소를 비슷하게 재현한 공간인데요. 아마 당시의 유권자들도 이렇게 투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50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초대 국회는 7월 12일 헌법을 제정하고 이어 20일에는 이승만과 이시영을 제1공화국의 정부통령으로 선출합니다. 이곳은 지방선거의 역사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이듬해 해 지방자치법이 제정됩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의 선거 연기와 6.25 전쟁 발발 등으로 결국 최초의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1952년 4월 실시되었죠. 1960년엔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의 민선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5.16 군사정변으로 지방의회가 해산되고 그 후 30여 년간 지방자치는 중단됩니다. 선거 역사 70년을 통해 유난히도 많은 변화를 겪었던 것이 바로 대통령 선거제도입니다. 권력에 대한 집권층의 욕심 때문이었죠.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과 자유당 또한 발췌 개헌과 4.4 5.18 개헌을 통해 대선 제도를 변경해가며 3번에 걸쳐 집권합니다. 야당 출신 부통령의 정부 견제와 고령인 이승만 대통령의 유고시를 대비해 이들은 1960년 제4.5대 정부통령 선거를 조작하기에 이릅니다. 이것이 바로 3.15 부정선거죠. 결국 국민들은 타락한 독재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시위로 표출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부정선거에 맞선 최초의 시민혁명 4.19입니다. 선거와 관련된 명함 또한 이곳에서 생생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시체험관에선 우리 선거제도가 겪어온 고난과 부침의 시간을 되새겨 볼 수 있습니다. 진달래 이영도 눈이 부시네 저기 난만이 매뜩마다 그날 쓰러져간 젊음 같은 꽃사태가 맺혔던 한이 터지듯 여울여울 붉었네. 민주혁명인 4.19를 통해 등장한 제2공화국은 의원 내각제를 도입해 대통령 선거를 간선제로 바꿉니다. 하지만 집권 민주당의 내부는 극에 달했고 사회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5.16 군사정변을 통해 들어선 제3공화국은 대통령 선거를 직선제로 전환합니다. 하지만 1972년 유신 선포와 함께 대통령 선출은 다시 간접선거로 환원되죠. 이후 신군부의 제5공화국 선거 모습까지도 이곳에서 자료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 민주화운동에 대한 지속적인 탄압 속에서도 줄어들지 않았던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이곳에서 만나보시죠. 87년 민주화운동으로 이뤄낸 대통령 직선제로의 전환, 이후 지금까지 선거를 통한 3번의 평화적인 정권교체로 우리 민주주의의 폭과 깊이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9.19 우편 투표함 사건 등 적지 않은 풍파를 겪기도 했습니다. 9.19 우편 투표함 사건 당시의 투표함입니다. 부정투표함이라는 오해로 30년간 개함하지 못했던 이 투표함은 지난 2016년 국과수의 검증을 통해 이상이 없는 정규의 투표함임이 밝혀져 오해를 풀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선 90년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방자치시대의 과정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991년 3월 30년 만에 지방선거가 부활하고 1994년엔 통합선거법이 제정되면서 지방선거가 통합되었는데요. 1995년 6월 제1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선 과정까지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선거를 향한 여러 차례 부침을 겪으면서 공정한 선거의 중요성을 더욱 크게 인식하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으로 규정된 건
1962년 12월 제5차 개원을 통해서입니다. 이를 근거로 이듬해인 1963년 1월 새로이 선거관리위원회법이 제정 공포되었고요. 1월 21일엔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창설되었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방법 혹은 선거에 관해 필요한 사항들을 국민에게 홍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선거 절차를 공정하게 관리하면서 국민의 주권 의지를 복돋우는 데도 노력하고 있죠. 1963년 설립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은 점차 확대되어 왔습니다. 1996년에는 선거연수원을 설치해 민주시민 교육을 시작했고 2000년에는 교육감 선거도 관리하기 시작했죠. 2004년에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산하에 설치했습니다. 현재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뿐만 아니라 생활 주변 선거까지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요. 건전한 정당 발전을 위한 지원과 내실 있는 민주시민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처음으로 단속반을 조직해 위법행위 단속을 시작한 건 1989년 4월 강원 동해시의 국회의원 재선거였습니다. 87년 대선과 88년 제13대 총선을 거치며 과열된 선거 분위기에 각 정당은 경쟁적으로 대규모 불법 집회와 금품 살포를 자행하며 전례 없는 혼탁 선거를 치렀는데요. 이후 1992년과 97년 법 개정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범죄조사권이 부여됐습니다. 실효성 있는 선거관리가 가능해졌죠. 2002년에는 제3회 지방선거가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과 함께 치러진다는 점에 착안해 축제로서 선거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가수 겸 배우 장나라 씨를 공명선거 홍보대사로 위촉했는데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이후에도 가수, 배우, 스포츠 스타 등 유명인들을 계속해서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이들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각종 선거 홍보와 정치 후원금 기부 캠페인을 전개하는 데 시너지를 냈다는 평가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선 2006년부터 실천 가능한 선거 공약에 대한 중요성으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운동을 주도해 오고 있습니다. (2011년 10월) 서울포럼에서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초로 창설을 제안한 세계선거기관협의회 AUF 또한 선관위의 자랑스러운 업적인데요. 선거관리위원회는 AUF을 통해 각국의 선거기관협의회와 MOU를 체결, 자유롭고 공정하며 투명하고 참여적인 선거 문화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24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정권에 대한 설명인데요. 국민주권이 올바르게 실현되려면 바로 이 참정권이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최근 대한민국 선거 역사에 큰 전환점을 마련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사전투표, 선상투표, 제외선거제도인데요. 2012년 도입된 선상투표와 제외선거제도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나라 밖에 있어 투표할 수 없었던 제외국민, 외향선 선원들까지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다는 평가입니다. 2013년에 도입된 사전투표 제도 역시 선거일에 앞서 사전투표일에 전국 어디에서나 쉽고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 세 제도는 모두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투표율을 높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선거체험관에서는 다양한 선거 과정을 체험해 볼 수 있는데요. 가장 인기 있는 곳은 유세 차량으로
치열한 선거운동을 몸소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포토존의 역할도 겸하고 있으니 사진도 촬영하고 즐겁게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포스터나 후보자 선전문들을 살펴보다 보면 그 시대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 또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가치들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첫 선거인 50총선거와 관련된 사진 자료들을 살펴보면 이제 생애 처음 투표를 하는 어떤 여인의 사진이 있었는데요. 그런 처음 투표를 해보는 그런 설레이는 표정도 엿볼 수 있었고요. 이 전시를 보는 관람객 분들도 선거를 좀 멀고 어려운 주제로 느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선거와 관련된 자료들을 통해서 그 시대와 또 사람들의 다양한 희로애락 이런 감정들도 같이 느껴보시고 또 살펴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아홉 번의 대선, 20번의 총선, 6번의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우리 민주주의 수준을 한 단계씩 높여올 수 있었던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전시체험관에서는 대한민국 70년 선거 역사는 물론 선거관리위원회의 발자취까지 총망라에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슈앤포커스. 오늘은 민주선거 70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전시체험관 개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하고 흥미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